지난 2020년 6월 서울의 한 예식장. 한 커플이 부부로서 연을 맺게 됐습니다.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갑자기 큰 소란이 발생했습니다. 화가 잔뜩 나 보이는 사람들이 찾아온 건데요. 이들은 곧장 신부 대기실로 향하더니 다짜고짜 신부의 뺨을 때렸습니다. 그리고 예식장 안으로 들어가 다수의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는데요. 신랑 신부가 축복을 받아야 할 결혼식에 도대체 이들은 누구이며 왜 이런 짓을 벌인 걸까요? 자, 이게 별별 상담소 같은 느낌의 사건이에요. 일단 결혼식장에서 어떻게 보면 이른바 난동 사건이 벌어진 건데 어떤 연유였습니까? 일단 이 남성과 여성이 결혼식을 올린 건 지난 2020년 6월입니다. 서울의 한 예식장에서 결혼식을 올렸는데 결혼식 당일에 큰 소란이 발생을 합니다. 한 남성과 두 여성이 이 식장을 찾아와서 난동을 부린 겁니다. 이들은 곧바로 이 신부 대기실로 들어갔는데요. 이 당황한 신부가 어디론가 전화를 하려고 하니까 그 찾아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신부의 뺨을 때렸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들은 하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고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. 야, 이거 약간 무슨 영화나 드라마에서 왕왕 이렇게 좀 이렇게 묘사가 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. 그렇다고 해도 신부의 뺨을 때리는 저는 그런 영화는 장면은 본 적이 없는데. 자,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이 결혼 절대 안 돼. 누구 얘기입니까? 네, 이 신랑의 아버지와 누나입니다. 누나가 와서 이 결혼 절대 안 돼! 라고 예식장에 와서 난동을 피운 건데요. 아, 난동을 피운 그 사람들의 정체가 신랑의 가족. 아버지하고 누나들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저 사파처럼 이 남성의 아버지가 지금 하객들 다 모이는 데서 이 결혼 절대 안 된다. 아들이 부모가 반대하는 결혼을 한다. 이렇게 고성을 질렀고요. 결국 보다 못해서 저 신랑 신부가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그래서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이 아버지와 누나들의 난동이 멈췄다고 하네요. 왜 반대를 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왜 반대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시기는 연애할 때부터 남성이 연애할 때부터 여성에 대해서 남성의 가족들은 반대를 했다라고 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은 이제 결혼을 강행하려 한 것인데 거기까지 쫓아와서 이제 반대를 한 거죠. 예.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이제 왜 이렇게 반대를 했고 저런 어떻게 보면 난동을 피울 만큼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저희도 궁금했는데 이게 아무리 좀 사건이라도 그 부분은 약간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이라서 저희가 더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제가 교수님 포함해서 우리 변호사님들한테 좀 여쭙고 싶은데 자, 이것도 약간 제가 이렇게 약간 대립하는 어떤 명제로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. 아버지 누나들에게 환영받지 못했다면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. 하나. 인연을 끊으면 되지. 정 그렇게 그러면. 이 결혼식에 와서 행패를 신부 측 가족도 있는데 이럴 일이냐. 자,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? 이유야 양쪽 얘기 들어보면 다 이유가 있겠죠. 그 남성이 아들이 그 여성을 갖다 좋아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. 둘이가 막 좋아하는데 옆에서 헤어져라 그러면은 그게 로미오 줄리엣 효과가 있어요. 그래서 더 좋아 보여요, 그게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둘이가 그냥 살겠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조언을 하다가 뭘 안 들으면 잘 사는지 못 사는지는 좀 두고 보면 될 건데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접근 방법이 이 결혼식에 진입을 해가지고 난동을 부리고 뺨을 때리고 이런 것들은 좀 이렇게 과해 보인다. 물론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. 그런데 부모들이 또 반대를 하면은 또 반대하는 이유가 있긴 있겠죠. 예. 또 그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저 여성과 살아보고 난 뒤에 부모 말이 옳았다 아니면 내 판단이 옳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? 글쎄 어떤 이유 때문인지를 명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연 자체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만 지금 과거의 결혼이 가족과 가족의 결합이었다면 집안과 집안의 결합이었다면
요즘의 결혼은 요즘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뭐 이제 자리를 잡은 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행위거든요.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전에 집안의 가족들이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반대할 만한 명분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. 자, 백 변호사님 의견도 좀 궁금합니다. 그러니까 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반대를 할 수는 있겠죠, 부모님들이. 그런데 결국은 내가 살 사람을 결정하는 건 본인입니다. 아무리 주변에서 반대해도 나는 저 사람과 살고 싶다고 하면 그럼 결국 부모님들이 포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? 예. 부모님이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어떤 이유로 반대했는지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결국은 부모님이 포기를 하셨어야 되는데 저기에 가서 저렇게 난동까지 부렸다라는 건 이건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거 정당화되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자, 양 변호사님, 뭐가 됐든 이제 다시 본론으로 좀 돌아가 보면 결혼식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예, 이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. 그래서 부부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. 그 가족을 상대로 해서 오죽했으면 이랬을까 싶기는 합니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. 아이고야. 6천만 원을 배상을 해야 된다. 여기 이제 치료비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향후의 치료비까지 포함을 시켜서 청구를 했어요. 예. 그러니까 도대체 왜 반대했을까라는 부분은 법적 판단과는 좀 무관한 사생활의 영역이라서 저희가 그냥 좀 넘어가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습니까? 네, 일단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이 법원도 배상 책임을 인정을 했습니다. 이 재판부가요, 신부를 폭행한 누나와 또 고성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아버지가 불법 행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. 다만 이 재판부는 배상액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습니다. 이 부부가 청구한 향후 치료비 1,000만 원이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이게 지출됐다거나 지급 예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. 또 위자료의 경우도요, 뺨을 때린 누나가 피해자인 신부에게 100만 원, 또 누나와 아버지가 공동으로 부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면서 총 200만 원으로 한정했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그런데 양 변호사님, 앞서 이제 신부 대기실에서 찾아가가지고 말이죠. 그 뺨을 때려, 이거는 폭행이잖아요. 명백한 폭행이 맞고요. 그래서 이 부분을 이 신부가 고소를 했습니다. 아, 진짜? 사실 이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형제 자매 간에는 고소 제한이 없기도 하고 저 당시는 남남이었죠, 명확하게는. 그래서 고소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법원에서 벌금 50만 원, 약식 명령으로 벌금 50만 원에 처했습니다. 아, 그렇군요. 자, 교수님, 뭐가 됐든 저는 이 사건 보면서 뭐가 됐든 이 부인은 남편의 지지를 받고 있고 또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점은 확인한 거잖아요. 뭐가 됐든 남편은 이제 자기 집안 사람들과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지금 건너온 것 같은데 말이죠. 저는 그것만으로도 약간은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. 일단은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받는 결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주위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 축복을 해주고 한데 정말 사람이 살면서 저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되는 그런 일인데 일단은 자식과 부모 그리고 이 형제 간의 관계는 완전히 이제 종결되고요. 아마 이제 저 남성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결혼한 여성과 이제 둘이가 이제 뭐 잘 사는 방법밖에 없는데 뭐 오늘 사실 이 그 사건에 대해서는 원인이 지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뭐 저희 여기 계신 그 패널들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단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.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상당히 아쉽습니다. 예, 오늘 세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. 아직 안 끝났습니다. 이거 눌러주세요.